국토계획이라는 말이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에 관한 이런 원칙이 어떤 원칙 하에서 국토가 개발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냥 이해 편의를 위하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큰 화두, 대원칙은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여기서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돼서 시행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조사에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차로 정밀 2차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2차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타라고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국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이런 데는 반드시 여기다 도로도 놔야 되고 철도도 놔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나 지방에는요, 그런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는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2019년도에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혁신도시라는 거 있죠? 혁신도시라는 것이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혁신도시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브레인들이 만든 그런 도시계획인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프랑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프랑스는 보게 되면 파리, 마르세유 이런 도시들은 세계 첨단의 도시를 자랑하고 있고, 반면에 여기서 중서북부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여기 포도밭, 밀밭 막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아주 농촌 지역과 고도로 발전된 도시 지역으로 도농 간의 격차가,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전역을 8대 권역권으로 나눠가지고 그 하나의 권역권마다 의도적으로 도시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 한 권역권의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 권역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 프랑스의 도시계획 사례, 이런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을 거두어서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편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게 되는 훌륭한 계획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프랑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게 바로 혁신도시라는 겁니다.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공기업들을 각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나눠서 배치하고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자 한 거죠. 이것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늘 이르는 국토의 개발에 관한 것, 이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이 대원칙,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 개발의 원칙으로서는 그 아래 국토 개발의 원칙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국토를 개발할 때 어떤 원리로 개발하는가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시 중심의 개발 원칙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 국토는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개발은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고 비도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같은 개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마치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하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별 기준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개발을 전제로 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규율되고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규율되었습니다. 그 규율하는 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규율하는 법 체제가 달랐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2003년도에 와가지고 이 두 개의 법을 통폐합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하는 법으로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 법 체계에서는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모두 다 하나의 법으로 모두 규율하자라고 하니까 전에는 도시계획이 도시군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하에서는 군 단위도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로서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도시계획학자들이 이 법은 난센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개발은 비도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 지역 중심으로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투자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개발 측으로 가야 되는 거야? 보존 측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개발 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 투자자는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도시 지역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비도시 지역으로 하지 말고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 지역으로 바뀔 수는 쪽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발되니까 우리는 투자자는 도시 중심으로 우리는 개발처를 투자처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도시 중심의 개발 원칙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계획적 개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획적 개발의 원칙. 개발을 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계획적 개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계획적 개발의 반대말은 뭘까요? 계획적 개발의 반대. 비계획적 개발, 무계획적 개발 이런 걸까요? 계획적 개발의 반대말이 뭘까요? 난개발이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았죠. 하니까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주거용 건물도 짓고 그 옆에 공장도 짓고 상가도 짓고 농지도 있고 막 이렇게 도로도 지 맘대로 막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난개발로 인하여 도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계획을 먼저 세워놔놓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국토의 개발은 먼저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발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런 계획은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여기는 내가 이쪽 지역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나 어떻게든 변화될 것이니까 이걸 알고 내가 투자처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을 알게 되면 투자처가 보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적 개발의 원칙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이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이 뭐다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입니다.
이례적인 단회적인 개발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개발이 계속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각종의 이런 법체계에서 계속 선언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라서 이것을 자 이야기가 올라가는데 자 이런 진리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왜 필요하다라는 걸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모 지역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처음에 여기에서 메인 도로를 건설할 때에 한 20, 30년 전에 메인 도로를 건설할 때 여기다가 4차선 도로를 이 도시의 메인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4차선 도로를. 이때 4차선 도로를 만들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 지방 도시에 무슨 4차선 도로가 이게 뭔 말이냐? 너무 넓은 도로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긴 가게 되면 이 도로, 메인 도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입니다. 즉, 도시가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4차선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이렇게 더 커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더라면 그럼 도로를 만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4차선 도로를 만들지 않고 나중에 6차선이나 8차선이나 도로가 넓어질 것을 계산해가지고 도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겠죠. 단회적인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미리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종신도시가 있습니다. 세종신도시는 합강 지역에 금강이 내려오다 감싸고 가는데 여기에 세종신도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발전하다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도시는 그 도시의 강북 쪽에 자리 잡습니다. 강북 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도시가 팽창되게 되면 이 옆에 여기 강남 쪽에 여기다 다리가 놓아지고 이 강에 다리가 놓아지고 강남 쪽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세종도 마찬가지로 강북 쪽에다가 세종시가 들어섰고 행정중심이 여기 들어섰고 그건 강남 쪽이 있죠. 강남 쪽은 처음에 세종시가 들어왔을 때 거기는 아무런 여기서 규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종특별시에 관련 법에 여기는 예정지구라고 지정했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앞으로 세종시가 점점 더 발전하다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도시지역 세종특별시 안으로 여기다 편입시키겠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합강지역이 이렇게 여기가 행정 중심이 여기 들어섰단 말입니다. 이 아래 금강 이 아래 지역을 여기를 해가지고 예정지구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만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여기가 커나갈 것을 대비하여 여기도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여기는요 정부 종합청사가 여기를 들어가 있고 세종이 특별시로 됐죠. 세종특별시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세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우리에게 투자적에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종시가 여기 정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투자 안 했어요. 여기 세종시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야. 여기가 지정됐다고 한다면 모든 공법적 규제가 다 묶인단 말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는데 우린 건너편에 여기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세종시가 확대 발전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커나갈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다니까.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강남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 세종특별시청이 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크게 발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개발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을 계산하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라. 그런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권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권의 반대말은 중앙집권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국토개발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국가의 고유 사무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과 영으로 큰 틀을 마련해 놓고 이 법과 영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리한 대로 너희 지역에서의 맞는 그 사정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워라라고 위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분권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분권의 원칙이라는 말은 뒤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설명하다 보게 되면 분권이라는 말이 뭐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